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차우영입니다. 오늘 대선 관련된 종목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한번 올려드렸는데 앞부분에서 지금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해갖고요. 오늘 다시 한번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저께 날짜로 해서 유승민 대통령 대선에 출마한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유승민 관련된 종목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학원 동문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지금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이제 세우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세우글로벌 같은 경우는 홍준표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게 가덕도 공항, 신공항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가덕도와 김해 관련해 갖고 공항 관련된 뉴스들이 좀 나와 갖고 김해는 백지화가 됐고 민주당에서 가덕도를 밀고 있다라고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가덕도도 역시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는 뭐 지난 대선에서도 나왔고 지지난 대선에도 언급됐고 뭐 총선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고, 결국은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거대 야당이 되었다고 해서 민주당에서 밀고 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슈몰이 하는 정도, 그 정도 이슈다, 그렇게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덕도로 연결되어 있는 세우글로벌은 일단은 유승민 관련주에서 제외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계속 봐야 되는 종목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승민 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종목은 대신정보통신과 서한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SDN 같은 경우는 이제 이낙연과 태양광 그린 뉴딜에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유승민이랑 또 인맥으로 학연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그래도 유승민 했을 때 가장 먼저 꿈틀거리고 가장 먼저 상승이 나오는 것은 대신정보통신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서한으로 보면 되는데, 이것은 이제 매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회 이사로 재직하기 위해서는 4개월 정도 지금 임기가 남겨져 있고, 어차피 지금 보면 뉴딜 정책이랑 폐기물 또는 신재생 에너지랑도 연결되어 있는 회사의 업종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대신정보통신 서한, 그 다음에 SDN, 그리고 또 다른 DSR 제강 또는 DSR,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대신이 움직인다 했을 때 이 네 종목들, 이 5개의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그것만 확인을 하면서 대신에다가 조금 집중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어저께 뉴스가 나왔고 오늘 뭐 출마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보면은 뭐 이낙연이라든지 이재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관련된 뉴스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네, 어저께 뉴스를 보면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낙연 또는 윤석열과 이재명 1대1로 붙는다고 하면은 어느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다, 그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신문이 나왔었습니다.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윤석열은 제가 아직까지도 지금 부정적인 입장으로 보고 있는 게, 말씀드렸듯이 보수 언론이 보수 세력을 집합시키기 위해 도구로 사용하는 윤석열의 지지율이냐, 아니면 윤석열 그 자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거냐, 이 부분이 지금 애매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지금 검찰총장입니다. 현역입니다. 현역. 만약에 지금 당장 그만두고 뭐 보수당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이라든지 이런 쪽 보수 야당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정치 횡보가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 재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끌기 위해서 다른 보수 세력들이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정확하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렇게까지만 일단 설명드릴 거고요. 처음에 안철수 후보자가 나왔을 때 굉장히 이슈였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은 안철수와는 조금 비교되기 좀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어저께 윤석열 관련주를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보니까 윤석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이 부분입니다. 법무부에서 윤석열 뭐 대면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대검에서 협조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불발이 됐다 하면서 윤석열 관련된 종목들이 또다시 움직였단 말이에요. 특히 덕성이 또 움직였단 말이에요. 덕성은 얼마 전에 상관없다라는 뉴스까지 내보냈는데 계속해서 연결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보면은 덕성이 조금 강하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서현이 움직였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하면은 일단은 우선적으로 서현이 맞다. 그 다음에 이제 덕성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덕성이 자신은 윤석열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덕성 관련된 종목들, 덕성은 윤석열을 엮이면서 이렇게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세력들의 입성이고 세력들의 장난질이라고 하면은 이거 아무 사이가 아니다. 사이가 없다. 사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슈를 다시 한번 재료 폭발시켜 놓은 다음에 그대로 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덕성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서현을 중심으로 종목을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서현 플러스 서현탄메탈 또한 최근에 뭐 움직였던 제일테크노스라든지 모베이스 전자 이 정도만 보면 된다. 덕성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아 그래 윤석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서현을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낙연과 이재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크게 나오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삼부토건과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고점 부근대에 있고 그나마 이제 제주반도체가 잠깐 움직였고요.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남성이라는 종목이 이낙연 관련돼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 남성이 이낙연으로 되어 있는 거는 맞아요. 인맥 관련주예요. 그런데 지금 움직이거나 이렇게 지금 움직였었던 이유는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이라는 종목이 움직인다라고 해서 삼부토건 휴림 로봇 또는 뭐 기타 뭐 제주반도체라든지 뭐 KT 서브마린 이런 쪽에다가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남성이라는 종목 하나만 유독 움직일 때에는 이게 이낙연이 아니라 자율주행 다른 섹터로 연결돼서 움직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재명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크다란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저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다. 이 정도까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라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 변곡점 형성하고 있고 변곡점의 끝자락입니다. 이재명 인맥주로 에이텍을 보면 되는데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주로는 형제 엘리트 정도 이렇게 두 종목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재명 관련된 종목이 움직인다라는 시그널은 여기를 이렇게 돌파하는 양봉이 나와야지 이재명 관련된 뉴스라든지 뭐 지지율이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호재성 뉴스가 나왔을 때 그때이다. 그 정도까지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다른 종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움직이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여당 하면은 지금까지 봤던 이재명과 이낙연 이 두 인물에 대해서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야당 하면은 지금 대선 후보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출마 선언을. 그렇다면 우리는 홍준표를 봐야 되고 유승민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원희룡도 봐야 되고 오세훈도 봐야 되고 봐야 될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대선을 출마를 하겠다라고 했던 요 4명 정도만 일단 관심을 가지고 야당 인물 정도는 추가 플러스 알파 하면서 또 탈락이 되거나 아니면 대선 후보를 사퇴한다라고 하면 그 종목들 그 인물은 또 빼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여당 인물은 워낙 강력한 2명이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나마 있다고 하면은 정세균이라든지 김경수가 있었는데 김경수는 일단은 2심에서 유지가 나왔기 때문에 제외하면 될 것 같고 정세균 지금 국무총리인데 그분 정도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분 관련된 종목은 나중에 시간 되면은 그때 한번 종목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저께 올려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오늘 다시 올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선은 이제부터 꾸준히 시작이 될 거예요. 연말을 지나서 신정이 되고 신정에서 구정 사이, 이 사이에 어느 정도 한 번 정도라도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대선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한 번 있을 겁니다. 그때 정확하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1등 그룹주라고 하는 몇몇 개의 종목들이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1등 그룹주들이 올라갔다가 조정받을 때 2등 그룹이 갑자기 뜨기 시작할 겁니다. 그 부분 구별 지으면서 종목 선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각 대표들마다 각 대선 후보들마다 중요한 종목들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보되 플러스 알파 이렇게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대선 관련된 이슈는 이 정도에서 마감을 할 거고요. 이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들 아시겠지만은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리뉴얼이 됐습니다. 자,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 저희 카카오톡 친구 추가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언제든지 신청하셔갖고 혜택 받아 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카피 트레이딩 도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1기는 마감이 됐고 2기 모집도 마감이 됐습니다. 조만간 이제 3기 모집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카피 트레이딩 시스템이 뭐냐 궁금하다 그러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카톡 친구 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